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 노인 빈곤, 저출산, 가계부채 급증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의 불공평 현황을 보시면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을 상위 10%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90%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같이 고쳐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한계에 와 있을 때는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정부가 할 일은 가계의 비용을 줄여줘야겠다. 비용을 줄여주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 크고요. 의료비 크고 여가비도 이제 커집니다. 근데 정부가 줄여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가계 비용 줄이기에 주력할 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통신비 관련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음성 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형 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의 한 0.3에서 0.5%의 성장 저하 요인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세수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럼 세입 추경 또는 세출 추경 다 하실 겁니까? 하나만 할 겁니까? 그럼 세입 결손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다소간의 결손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작년에 10.9조였습니다만은 예,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세수상은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도 안 될 것 같다 그러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그 내용도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편성을 해서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 실업 문제나 또 수출 부진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의 경우에 맞춤형이 돼야 되겠다는 본인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13년에는 8조 5천억, 12년에는 2조 8천억의 세수 결손이 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추경을 한다면 재원으로서는 국채 발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네, 뭐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가 부양되고 GDP가 증가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모두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이런 낙수효과 모델에 기반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낙수효과 모델은 과거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꾼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또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가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밝은 전망이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져서 저희도 수출이 어렵고 또 안에 여러 이제 내수의 문제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가계 부채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동력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만큼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경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하면 막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거두어들인 세수를 사용을 할 때 지출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내수 상황 속에서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우리의 수출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를 부진한 수출 증가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면에 그 한중 FTA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농가나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농민 보호를 위해서 그 아마 양어 대상을 좀 제한한 부분도 있고 또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신사업 진출에 아마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이 피해 보전 직불제 있죠. 네. 시행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흡한 원인을 보니까 발동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동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발동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동안도 사실 그 피해 보전 직불과 관련해서는 그 발동 요건을 80%에서 90%로 또 보전 비율도 80%에서 90%로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고쳐왔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거 여야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 마련 시에 같이 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